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기대가 컸지만 K제약 화장품 사업이 신통치 않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기술력을 앞세워서 화장품 시장에 진출을 했으나 성과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코스메티컬이라는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접기보다는 유통이나 마케팅, 인력 강화 등에서 재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당수가 실적에는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매출이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밖에 머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술력에는 자신이 있지만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통 경로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자인과 향, 사용성, 흡수성, 편리함, 마케팅과 같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야만 하는 것이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기존 화장품 브랜드보다 인지도도 떨어지고 화장품 업체들의 유통 노하우도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C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 한미약품, 셀트리온, 메디톡스 등 업계에는 더마 코스메틱 혹은 코스메티컬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해서 오히려 화장품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노년 인구가 늘면서 제약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마케팅, 유통 전문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세계 코스메티컬 시장은 2025년까지 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규모도 몇 년 안에 1조 원까지 커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최근 Z세대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연한 인디 브랜드 시장에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나 동국제약 경우에 2015년도 출시한 센탈리안 24 브랜드의 마데카 크림은 지난 4월 기준으로 누적 매출액이 5,300억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의 성공 사례를 보고 많은 이제 기업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녹십자 일봉입니다. 자, 거래량 많지 않고요. 완전한 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들어 올려진 모습이긴 합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들어 올려진 모습이긴 하나 과거 9월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거의 3분의 1 토막 정도 났고요. 월봉상으로 보시면 그 폭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백신 후유증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조가 되는 회사이고요. 코스피가 135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최근 이제 매수 동향 보시면 기관의 올 매수, 그다음 외국인은 지금 거의 강보합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편입과 잔류에 녹십자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서프라이징이 좀 낮죠. 작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월등한 성적을 좀 남겼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좀 2분기에는 실적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또 보고서 같은 게 좀 나오면 더 정확하겠지만은 우선 PER 지금 적용해 있는 것도 좀 높고요. PBR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ROE, 순이익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떨어집니다. 네, 너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화장품 사업도 뛰어드는데 잘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배당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사볼만한 가격대는 사볼만한데 향후 모멘텀이 좀 어색해 보이고, 정근당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고 저점 대비해서 이게 한 10,000원 정도 올라 보이긴 하는데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 정말 지루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 4월 달부터 5월에 월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작년 12월인가요? 12월부터 줄창 내려오고 있다. 이게 또 코로나 백신 후유증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이런 거랑 거의 같이. 자, 일단 기관은 순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은 순매수 중입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매도와 매수는 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재무제표 보시면 1분기 1분기는 그나마 좀 잘 나왔네요. 전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 부분 좀 괜찮게 나왔고, PR도 아까 본 기업들보다는 좀 낮다. 하지만 PBR이 좀 높네요. 배당도 그렇게 크게 주지는 않고 ROE는 높으나 순이익률 좀 낮은 부분이 좀 아쉽네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기도 딱히 화장품에 대한 언급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같이 하고 있다고 하니까 서부적인 신사업의 모멘텀을 보시는 거겠죠. 자, 여기는 한미약품이고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잠시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을 같이 했지만 한 반절 정도 오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봉상까지 확인해 보면 완연하게 V자를 좀 찍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기관의 매수세, 외국인의 매도세라고 보여집니다. 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잘 나왔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잘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도 그렇게 크게 많이 주지 않고 있고 ROE, 순이익률, 영업이익률 정도는 괜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 15만 원까지, 13만 원까지도 찍었었네요. 네,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서 기술적인 좀 반등이지 않나 싶고요. 지금 거의 상승세가 없이 계속 그냥 꽂히는 그런 상황이고, 거의 코로나 전주가로 돌아갔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걸 깨고 더 내려갔고 지금 22조 원.
기관의 순매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 계획도 있었으니까. 과연 이제 지배 구조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긴 하고, 그러니까 불확실성 굉장히 싫어하는데 좀 불확실성에 또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이오주를 그렇게 시장에서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았고, 또 1분기 실적마저도 좋지 않았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그 셀트리온 관련돼서 보고서도 읽어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이제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메디톡스. 자, 메디톡스 보시면은 18,000원, 여기도 거래량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점 대비해서 10,000원 정도 여기도 올랐고, 주봉상으로는 거의 횡보세에 가깝고, 네, 과거 요 정고점, 그리고 혹은 이 정고점 대비해서는 네, 정말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총이 8,000억 정도 되는 회사로 됐고요. 외국인의 강보합 정도, 그 다음에 기간의 매수세, 소폭의 매수세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우선 1분기 실적 나왔는데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다 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가 좀 걸려 있겠죠. 하지만 PER 굉장히 높습니다. 예, 아직까지도 이 가격이 높다고 좀 판단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ROE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안 좋아요. 전년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메디톡스 이렇게까지 좀 봐드렸는데, 뭐 더마 코스메틱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코스메 슈티컬 이런 부분으로 좀 뭔가를 뉴스를 보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에는 뭐 그런 뉴스들은 사실 잘 나와 있진 않아서, 네, 어쨌든 이 회사들 중에서 어떻게 고객들을 사로잡냐에 따라서 이쪽에서의 신사업이 좀 잘 발현이 된다면, 네,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번 영상에서는 제약사들도 화장품을 한대. 그래서 어떤 화장품이 뜨는지를 좀 잘 들으셨다가 이거 누가 만들었어라고 했을 때 제약회사가 만들었대라고 한다면 한 번쯤 매수해 볼 만도 괜찮지 않을까. 예, 어쨌든 다른 실적들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바이오 플러스 캐시카우가 있는 회사라면 좀 매력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